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림이 실은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어떤 공식과 같은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그림의 요소와 대상이 1대1로 지시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대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이 논리적 그림에 대해서 계속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25쪽 2.15 명제부터입니다. 2.15 그림의 요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실물들이 서로 그렇게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표상한다. 그림 요소들의 이러한 연관은 그림의 구조라고 불리며 그 구조의 가능성은 그림의 모사 형식이라고 불린다. 2.151 모사 형식은 사물들이 그림의 요소들처럼 서로 관계 맺고 있을 가능성이다. 2.1511 그림은 현실과 그렇게 연결된다. 그것은 현실에까지 다다른다. 2.1512 그림은 현실의 잣대처럼 되어져 있다. 2.15121 오직 눈금의 가장 바깥 점들만이 측정될 대상과 접촉한다. 2.1513 그러므로 이러한 파악 방식에 따르면 그림에는 그것을 그림으로 만드는 모사 관계도 또한 속한다. 2.1514 모사 관계는 그림의 요소들과 실물들과의 짝짓기들로 이루어진다. 2.1515 이 짝짓기들은 말하자면 그림 요소들의 촉수들이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림은 현실과 접촉한다. 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요소들을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언어의 요소들은 대상들하고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언어는 대상들을 1대1로 지칭하고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림의 요소들은 대상들의 요소고요. 그림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이렇게 놓여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구조들은 대상들의 구조가 되겠죠. 그러므로 그림은 이 현실을 모사하는, 현실을 빗대어서 그리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그래서 그림은 모사 형식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 있네요. 그림은 그렇게 현실하고 연관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처음엔 전 그렇게만 써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약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약도와 같이 이해를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도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구체적인 장소를 찾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은 이렇게 약도를 통해서 어떤 현실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도 칸트가 이미 했습니다. 선험적 도식론에서 이와 유사한 설명을 이미 했어요. 제가 보기에 비트겐슈타인은 이 칸트의 여러 가지 사유들을 언어로서 가지고 와서 환원하지 않았나. 적어도 이 전기철학은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많이 유사한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이 현실의 어떤 잣대처럼, 즉 어떤 기준처럼, 표준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도 바로 그냥 약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약도를 보고 어디를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빗대어서 그림만으로도 우리가 현실의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구나. 논리적 그림으로서 좀 보고 싶으시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지금 몇 킬로의 속도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갈 건데 길이 막히지 않는 한 이 거리는 400km니까 내가 100km로 달리면 한 4시간이면 도착하겠구나. 좀 더 밟으면 3시간 반이면 도착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현실의 잣대라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한 대로 잘 도착하면 내가 적절하게 왔구나. 혹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늦게 도착하면 차가 좀 막혔어. 혹은 내가 좀 중간에 졸려서 잠시 눈 좀 붙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 내가 좀 빨리 도착했으면 이 과속 카메라들을 피해서 아주 적절하게 속도를 잘 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논리적 그림으로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다, 접촉한다, 그렇게 있는다는 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다고,
접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차가 있을 거고요. 운전하는 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실제 것들은 다 1대1 대응관계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짝짓는다고 또 비트겐슈타인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짝짓기들을 촉수라고 또 비유적으로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촉수가 무엇일까 열심히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동물의 촉수일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하하하 하고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비유적으로 논리적인 사유로 잘 분간하면서 뜻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6 사실이 그림이 되려면 그것은 모사된 것과 공통적인 어떤 것을 지녀야 한다. 2.161 그림과 모사된 것 속에 뭔가 동일한 것이 있어야 그 하나는 다른 하나의 그림이 될 수 있다. 네, 이제부터는 앞에 가지고 있던 사유를 가지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약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림에 나와 있는, 약도에 나와 있는 차도는 실제 차도하고 유사해야 될 거고요. 약도에 나와 있는 건물들, 이런 길들은 실제 건물이나 길들과 유사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내가 언어로 표현하는 어떤 사실이 있다면 그게 명확하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가 그걸 표현한 것과 실제하고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동일한 하나가 있어야 이것이 다른 것들과 또 연계되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2.17 그림이 현실을 그림의 방식으로 올바르게 또는 그르게 모사할 수 있기 위해 현실과 공유해야 하는 것이 그림의 모사 형식이다. 2.171 그림은 자신과 같은 형식을 가지는 모든 현실을 모사할 수 있다. 공간적인 그림은 모든 공간적인 것을, 채색 그림은 모든 색채적인 것을 등등. 2.172 그러나 그림은 그것의 모사 형식은 모사할 수 없다. 그림은 그 모사 형식을 내보인다. 2.173 그림은 그것의 대상을 밖으로부터 묘사하며 그 때문에 그림은 그 대상을 올바르게 또는 그리게 묘사한다. 2.174 그러나 그림은 그것의 묘사 형식 밖에 서 있을 수 없다. 자, 우리가 약도를 보면서 어떻게 현실의 그 공간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엄연히 약도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현실의 장소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은 그림의 모사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칸트를 공부할 때요. 시간과 공간 혹은 범주가 어떤 형식이고 틀이라고 했잖아요. 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직관 형식만 생각해 보면 공간이나 시간이란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내 외부에 있는 대상들 정보를 획득할 수 있잖아요.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과 시간은 내 외부의 대상들하고 동일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보고 그냥 그림 모사 형식이다. 칸트는 공간과 시간이라고 했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이처럼 우리가 약도는 분명히 현실과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도를 통해서 현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그 무엇을 그림, 모사, 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칸트에겐 이 공간과 시간이 모든 정보들을 외부의 어떤 경험들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처럼 비트겐슈타인도 그림, 모사, 형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인 그림은 공간적인 것을, 채색 그림은 색채를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모든 공간들을 혹은 모든 현상들을 표현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림 자체가 우리 그 모사 형식, 그림 모사 형식인 그 틀을 직접 표현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한한 공간 혹은 무한한 시간 우리가 다 그걸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공간과 시간 내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있듯이 저 그림, 모사, 형식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그림 혹은 사실들을 보고 있을 뿐이지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현해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제해야 될 그 어떤 것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림 모사 형식은 우리가 사실로서 표현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들하고 독립적으로 있으면서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대상 밖에서 묘사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올바르게 혹은 그르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올바르게 혹은 그르게 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존립, 비존립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명확하게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은 러셀의 기술 이론에서 나온 건데 이게 무엇인지는 계속 읽어가면서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 글들이 조금씩 읽혀지고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여러분도 모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좀 직접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보고 갖게 된 이해니까 이제 다른 여러 강연들을 보게 되면 여러 채널들이나 강의들을 혹은 책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정말 읽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이해하고 지금 말하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책을 혼자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끙끙 싸매면서 읽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상한 곳에서 애매하게 제대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그런 강연을 통해서 잘못된 그런 이해를 갖지 마시고요. 저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함께 읽어보자고요.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책을 긴 시간 동안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